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국보다 우리 환율이 더 평가절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보다 원 달러를 환전할 때 우리 원화를 덜 줘도 되는 거라 평가절 상이었어요. 거기다가 20년물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 채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량이 많아지니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채권을 발행을 하니 매도가 나오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지를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율이 평가절 상에는 환차 이익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고 환차 손이 될 경우에는 팔고 나가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20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채 발행을 앞두고선 통환채를 앞뒤로 발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는 통환채 1년물 발행이 있었고 8천억 원. 그리고서는 10시 40분부터 20분 동안이에요. 보통 응찰, 입찰하는 시간이 응찰 시간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서는 1시 반에 통환채 또 다시 있었습니다. 통환채는 10분 정도고 자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국채는 기재부 담당, 통환채는 하는 담당이에요. 자, 그러니 금리랑 이 통환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20년물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오늘 채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요, 이론적으로 채권이 매수가 들어간다는 건 안전자산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채권을 또다시 발행을 하는데도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채권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후로 중국과의 북한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서부터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입찰이 높게 되긴 했지만 최근에는 채권 발행을 글로벌이 다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했겠죠. 유동성을 공급했죠. 완화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높은 채권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20년물, 물론 20년물은 살짝 소외된 채권이에요. 10년물, 30년물, 50년물 있는데 50년물 그래서 풀지를 말자, 발행을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중간에 낀 20년물이었는데 20년물 채권 발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면서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원래 채권이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보고 ELW를 매매해도 안 되고 증시를 맞춰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콜은 저가. 근데 지금 저가 콜이 아주 높습니다. 막내 콜이 적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다는 거죠. 더 밑에 막내 콜이 없어요. 그러면 등록을요? 아니요. 등록은 3개월 전에 해놨어야지 되고요. 3년까지만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이 상태에서는 콜 물량을 최대한 이미 원금 회수의 플러스 알파가 충분하실 거예요. 작은 물량은 물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저가 콜을 사서 비중을 줄이겠어요. 콜이 아니면 푸시던지 아니면 콜이나 풋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최대한 비중을 적게 잡아야 되는데 이번 상황에선 저가 콜이 77이라는 콜이 있는데 그걸 매매라고 뭐 상품마다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LP가 뭐 있고 공급자가 뭐 있는데 발행사가 있고 하지만 저는 77이라는 콜을 봤을 때 일단 물량을 줄여놨습니다. 내일 움직인다 그러면 자 낮은 콜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낮은 콜이 77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그냥 이론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오늘 20년물 채권 발행인데 자금이 들어갔다라고요. 여기에 환율이 평가절 상인데도 안전자산을 꽤 많이 매수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론적인 거예요. 일단 콜은 수익이 났으면 수익 난 만큼을 빼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 콜 2대 풋 10이에요. 그래도 내일 콜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일 어떻게 밤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가 77을 더 사드리고 그 전까지는 2대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비중도 성공풀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시면 자 방송을 하는 동안에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중간에 성풀 방에서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지금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ELW 비중도 자 조금씩 토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ELW는 파생입니다. 원금을 잃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잃지 않는 매매예요. 즉 원금 회수 1차, 그 다음에 원금 회수 2차. 물론 오늘 콜이 세게 나왔지만 저가를 일단 들어가 있겠죠. 저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이어도 저가를 하지만 풋은 매입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입 금액으로 평가 금액을 보면요. 콜을 팔아서 풋을 사야지 돼요. 평가 금액이 워낙 작아졌어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풋을
매도해서 콜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콜을 빼시고 싸진 풋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풋이 나올지 어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매매는요. 풋에 대한 해지를 콜로 계속 거는 거죠. 콜로. 근데 이미 풋은 감싸안기가 2번 들어갔다는 거죠. 콜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넣었다가 그대로 방향을 이번 한 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중대로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ELW 이후에는 성공풀이 자 매매에 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성공풀이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풀이하는 종목이지만 무조건 차트도 아닙니다. 자 차트는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조금은 볼 수 있어도 재무구조예요. 첫째도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셋째도 재무구조입니다. 간혹 자 성풀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무슨 어떤 기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기업 있을 수 있어요. 80%가 지금 현재 적자 기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흑자 기업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매매하셔야죠. 하지만 반드시 99%가 수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채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요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채의 진행되는 추가 발행되는 채권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그렇지만 무조건 채권 발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권 발행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걸 다 빼내고 완전히 안전한 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찾고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도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 즉 성공풀이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재무구조를 파헤친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ELW부터 하겠는데요. ELW 합성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마음 편한 매매가 되고 있죠. 이미 지난주 월요일 날 원금 회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결코 저만의 회수가 아닌 ELW를 콜과 풋을 양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회수가 되어졌어요. 즉 여기서 문제는요. 콜을 낮은 콜이든 이번에는 비싼 콜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풋에 대한 콜을 회수가 됐다는 거죠. 풋까지도 다 감싸서. 그러면 비중을 줄이되 저가를 계속 공략을 해 나갔죠. 비중을 늘려서 콜을 하면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자 아닐 경우도 당연히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풋은 여전히 10이지만 우리가 콜에 들어가는 물량은 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수량을 줄여서 3, 5, 7 뭐 계속 하지만 동률을 지난주 금요일에 만기일 날부터 맞추는 거죠. 만기일 날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자금을 늘리는 거예요. 만기일 날 이미 등락이 나오지 않는데 차월 콜도 차월 풋도 공급이 돼 있어요. 근데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차월도 프리미엄이 축소가 된 상태예요. 만기일 날 등락이 나오지 않고 콜풋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물량을 채워줘야 됩니다. 자, 꼭 채워야 되냐고 꼭 채워야지 돼요. 뒤늦게 채우느니 당월물 초입에 채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이 레버리지가 확대 ELW 투자 시 레버리지 효과란 바로 레버리지죠. 즉 지수가 1% 정도 움직였을 때 지수 1% 움직였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 1%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지금 같을 때 ELW는 더 상승 움직임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가격 변동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셨을 때 가격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ELW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이는 옵션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등락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고 가정할 때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콜 ELW를 매입하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바로 이거죠. 가장 매력적인 것이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풋 ELW가 상승하는 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1번이에요. 1번에 ELW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초 자산과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는데요. ELW가 그러니까 옵션의 특징으로 봤을 때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비해서 즉 코스피 200 지수의 가격 변동에 비해서 ELW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인다. 이걸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등락률이 크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ELW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콜인지 풋인지를 자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다는 거죠. 양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양매수에 ELW 가격이 양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께서 더 크게 움직이는 옵션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작은 금액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뭐 어느 정도의 자금이다 하더라도 주식을 90% 정도 잡으면 ELW는 10% 정도, 자, 그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문제 없이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ELW는 가격 대비 움직임으로 봤을 때, 자, 한 90% 정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보면은 10%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하실 때 합성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10% 정도를 가지고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페이지에서는 레버리지가 일단 중요하다는 걸 꼭 생각을 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ELW 침묵의 기간. 침묵의 기간은 콜이나 풋으로 수익이 난 이후 패턴 등락이 확실하지가 않다. 바로 이거죠. 패턴 등락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 경우에 패턴 등락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손실은 100. 이 얘기도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콜이나 풋이나 수익이 난 이후 패턴 등락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자, 보통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패턴 등락이 확실하지 않더라도요. 자, 어느 정도의 양매수만 하면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큰 상승 이후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등락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락이 나오는 순간 자금을 넣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방향이 정해지기까지 손실은 마이너스 100, 수익은 무제한이라는 흐름이 다소 침체되어진다.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익이 무제한. 하지만 5대5를 잡으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콜이나 풋으로 수익이 난 이후에 침묵의 구간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이제는 양매수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럴 때는 물량을 늘려야 되지만, 자, 어느 정도 1차 원금 회수 이후에 2차가 진행되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자금을 넣어야 될지 그 구간에서 일단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손실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양매수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다시 침묵의 구간 이후에 등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자금을 조금 집어넣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콜이 많다. 자, 그건 안 돼요. 이미 비중을 콜풋을 정확하게 줄이기 시작했는데 콜이 많다. 자, 그럼 줄이셔야죠. 하지만 비중대로라고 하면 콜과 풋은 아침에도 그렇고 오전에 콜을 조금은 더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비중을 세게보다는 그나마 높은 콜 속에서도 콜 자금이 다 높아요. 최대한 낮은 걸 선택해서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손실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수익은 무제한이라는 흐름이 다소 침체되어진다. 자, 양쪽이 다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자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양쪽에서 자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끝나고 오늘 등락이 나왔지만 차월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월도 쪼그라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자금으로만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ELW 합성 수익 이후에 만기 날부터 조용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만기 날 등락이 나왔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공급한 차월 역시 이 프리미엄이 자, 축소가 되었다. 즉 가격이 하락을 했다. 가격이 하락을 했다인데 공급자 LP가 일정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되어진 상태에서 차월은 가격이 프리미엄 축소로 낮아졌다. 축소로 낮아졌다입니다. 자, 기회는 지금입니다. 낮아진 자금이 작은 등락에도 빠르게 가격에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만기날 등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금요일날 자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즉 가격이 하락을 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1번 공급자 LP는 일정 자금을 공급했다. 2번 회수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차월은 가격이 프리미엄 축소로 낮아졌다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기회는 자, 지금이에요.
기회는 지금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 그러면 세 번째, 자, 기회는 지금이다. 여기서 4번, 바로 이 기회예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여기 이제 4번, 낮아진 자금이 작은 등락에도 빠르게 가격에 도달한다. 자, 등락이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락이 지난주 월요일 날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서는 화요일 날부터 등락이 없었지만 오늘 다시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콜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낮아진 자금의 등락에 빠르게 가격에 도달을 하는 시기, 그리고 이게 바로 지지난주 만기 구간 이후에 낮아진 금액이 빠르게 월요일날 바로 도달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때 자금을 프리가 축소한 구간에는 넣지 마시고요. 프리 축소 이후로. 그래서 11월 만기에 자,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매입을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주 월요일 여기서 빼나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등락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자,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작은 금액으로 일단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 자금을 어느 정도 자, 늘려 가셔야 됩니다. 11월 만기.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늘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늘려놨어요. 만기 날 등락이 없어서. 그리고서 월요일 날.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줄어들었다 등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비중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ELW 합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는 성공풀이. 자, 성공풀이에요. 성공풀이. 짠. 여러분이 성공풀이, 제가 ELW는 원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원금 회수, 그 다음에 수익금. 수익이 나는 쪽을 줄여가야지 돼요. 수익이 나는 쪽을 더 들어가면 방향이 확 바뀌면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 이제 성공풀이. 자, 성공풀이. 성공풀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만 열려 있기 때문에요. 자, 어렵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지만 사실 성공풀이는 자, 무조건 찾아내는 거예요. 뭐든 공시를 확인한다. 공시만 확인하면 안 되죠. 공시를 확인하기 전에 어떤 게 되었는지. 자, 공시만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공시를 확인하기 전에 재무 구조가 어떤 식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에도 우리가 재무 구조가요. 자, 금융비용 부담률이 부채가 많은 쪽이 있고 부채가 적은 쪽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고 못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부채가 많은 걸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제약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잡히지를 않아요. 임상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 임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르르 자, 무기명체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풀이는요, 손절가를 잡아야 할 만큼 불확실한 종목에 투자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불확실한 종목에 손절가 그럼 무조건 기다리냐고? 그건 아니죠. 손절가를 잡고 긴가민가 들어가야 될 거면 손절가가 뭔데요? 차트? 아니요. 자, 주식은 세력? 무슨 세력? 주식은 애널리스트? 무슨 애널리스트? 주식이 진짜 오를 거면 바로 최대 주주가 회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력 테마 종목이 안 들어가고 말아요. 자, 그만큼 종목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 하나를 뽑아내지 못한다 하면 주식 투자를 영끌까지 안 되는 거죠. 손실 나요. 자, 영끌 끌어모아서 해봤자 손실이 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손절 없는 악단자는 수익 매도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요. 자, 당연히 재무 구조가 빵빵한데 그렇지만 제약은 조금 모양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실한 재료는 미리 선취매가 됩니다. 뭐 세력이요? 무슨 세력? 세력은 회사 이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이외의 세력이 붙었다. 근데 회사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뒤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회사의 특징, 대주 지분이 작다는 거죠. 기회에 다 털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회사가 알죠. 테마주 재료가 있다. 테마주 우연히 묵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테마주만 아니 그런 테마가 많은데 조금만 어쩌면 대선 관련주 무슨 코로나 관련주 자 이미 의료나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은 그 순간에 못 팔면 끝이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미 추가 회사채 발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진짜 테마주는 수혜주지만 가짜 테마주 우리가 가짜 테마를 해야 될 정도라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철저한 재무 구조만 보셔야 되고 준비된 회사는 지분 강화에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준비된 회사는 당연히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휴마시스예요. 주봉입니다. 자, 이 휴마시스도 무기명, 무이자, 그리고 무담보, 여기에 무보증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무기명이라는 거예요. 무기명 채권을 발행. 자, 이 무기명.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자금을 묶었는데,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뭐 무기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공모는 안 되죠. 공모채권. 그래서 큰 종목,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안전하게 큰 종목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수익을 낸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휴마시스는 자, 올해 움직임이 저점 대비 1,506%가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도 자, 뒤에 재무 구조를 따져보겠지만, 물론 채권도 보겠지만, 자, 우리가 철저하게 단타가 진행된다. 그럼 단타를 하십시오. 그건 자, 누구나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중기 종목과 스윙 종목인데 휴마시스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무기명, 이 무기명 채권은 1년 동안, 근데 공모일 경우에는 3개월, 자, 사모일 경우에는 1년이에요. 1년 전에는, 근데 1년도 1년 이상이지 이게 날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해도 안 될 수가 있고 이 채권이 주식으로 상장할 수도 있고 소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장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장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더 상승할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휴마시스의 주봉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주봉으로 봐서는 우리가 막 이 구간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채권 가격은 단번에 어디 약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약정이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자, 특이 발행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사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15.4%, 14%의 소득세, 이거에 대한 10%, 주민세가 들어가서 15.4. 그러니 적어도 이 종목을 들어가서 이 종목의 신규 무슨 자, 발행이 되어졌다. 근데 신규가 발행이 되어졌다, 채권이. 근데 신규 발행이 되어진 종목이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15.4%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자, 이 종목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3%, 5% 수익률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순간적으로 어떻게 단타를 들어가는 거지. 15.4%는 이 종목이 시작하고 나서 세금으로도 나가는 거니까 15.4% 이상을 상승할 종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거는 무슨 차트로 봐서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겠죠. 자,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4%를 반드시 보시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자, 요 패턴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4%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자, 다음 페이지 요 안정적인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테마 수혜주가 바로 휴마시스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 일봉이에요. 자, 여기서 가짜 테마 이제 다음번에 고르는 법을 해드리겠지만 휴마시스의 일봉으로 봐도 주봉과 움직임에서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보셔도 뭐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이 종목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 일봉의 움직임과 주봉의 움직임 속에서 가장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모두 다 매도하고 말겠지만 얘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채권의 약정에 나와 있는 채권 속에서 보시면 어느 일정 구간 동안에 휴마시스는 자, 특이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리픽싱이요. 고점에 도달했다 떨어지는 이 구간이 30%지만 자, 이 리픽싱 되는 구간이 자, 어떤 금액이냐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 가격대로 봐도 자, 이 가격대에서도 70% 이상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이때부터 휴마시스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휴마시스의 바로
재무에 나와 있어요. 재무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을 경우에 바로 이거예요. 흑자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썼는데 휴마시스의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겁니다. 휴마시스는요. 2018년도에도 적자 기업이에요. 17년도에도 적자 기업입니다. 16년도에 5.5, 마이너스 29.7, 마이너스 7.5, 플러스 7.8이에요. 뭐 엄청난 거는 아닌데 자 어찌됐건 2개년도 적자에 9년도 12월 그러면 자, 언제 들어갈 수 있나 그러면 이때의 채권 발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8.7, 마이너스 98.1, 마이너스 61.2, 마이너스 12.7. 자 이때 적자였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 플러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은 안 봐야지 돼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유입한 금액이 없고 그냥 쌓아놓은 거. 이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유입한 금액을 썼다는 거죠.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휴마시스. 자, 봐도 얘는 당장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임상이 됐나 하면 그때 움직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휴마시스는 자 이렇게 당연해요. 요거 이런 임상이나 제약과 의료 쪽은 주당 매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상이 제대로 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임상할 때 수백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채권 발행도 없이 그렇다고 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보통 5 정도로 금융비용 부담률이 보는데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5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약과 의료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5 미만을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골라야 됩니다. 주당 매출액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휴마시스는 금융비용 부담률 그리고 유보율과 현금. 자, 잘 보시면 유보율 현금이 부채를 여기다 지금 발행한 채권은 선순위입니다. 변제 대상 1순위예요. 자, 그래서 보면 휴마시스는 이런 재무 비율을 가지고 결국 올해 1500%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 그러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종목을 재무를 뭘 보고 투자 활동을 봐야 되지만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자, 영업이익이 플러스인지 적자 기업인지 플러스 기업인지 보다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투자를 하느냐를 보셔야지 해요. 투자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는 회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진해운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투자활동 현금은 플러스였어요. 배 팔고 땅 팔아서 투자를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간혹 5라 그랬지만 5 정도로 보는데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대부분이 제약이나 의료는 주당 매출액, 지분도 살짝 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게 꺾여 있으면 불안하지만 자, 그 이외에 다른 회사의 기업 재무 제표를 봐야 되는데 유보율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부채보다는 이게 임상에 들어가는 제약이나 의료 쪽이 아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 정확하게 마이너스 기업일 때 마이너스 재무였을 때도 채권을 발행을 했다는 거 그 채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고를 수가 없겠죠. 그것도 이제 세세히 한번 다루겠지만 휴마시스는 이런 움직임에서 일단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당 매출액이 자, 없어도 얘가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모든 주식 회사는 자, 주식 회사는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자, 상장을 해요. 근데 이 회사채 대비 추가 발행한 채권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근데 계속 투자가 되어지는지 채권에 어떤 약정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서 잡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안전장치로 지분도 봤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또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같으면요. 100억을 채권을 발행을 해서 3호입니다. 공모가 아니에요. 1년 이상이에요. 공모는 1년 3개월.
근데 3호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지 돼요. 3호 1년 이상 기다리는데 1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때 10,000원인 주식이 지금 6,000원에 살 수 있다. 무이자에 무담보에 아무것도 보증도 못 받은데 그러면 지금 사지 못하러 1년 동안 돈을. 그렇죠?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발행하는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호를 발행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데 또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채권 종목들. 채권을 추가 발행을 했다에 하나. 자, 추가 발행을 했을 때 잘 잡으면 급등 상승, 못 잡으면 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의견 거절. 이것도 다 봐야 되겠죠. 500억 미만의 채권일 경우에는 회사채 시총이 500억 미만이면 자, 감사 의견 거절세 외부 감사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외부 감사를 우리 요청할 거다. 니네들 말을 안 듣겠다 했을 경우에는 시총이 500억이 넘어가야 되고 겹치기 채권 500억 미만에선 겹치기 채권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서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공을 여러분이 풀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약회사는 자, 일단 성공풀이 안에서의 제약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골라내신다 할 때는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당 매출액도 326원밖에 없고 자, 거기다가 금융비용 부담률도 22, 20, 뭐 30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또 그 이외의 약정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깔짝 무슨 5% 상승은 자, 채권 종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이 오킨스 전자라는 거예요. 이 오킨스 전자의 주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얘도 올해 1185.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갈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밑에서 5%만 수익 나고 10% 수익 나고도 좋아서 팔았다. 요렇게 갈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건 첫째도 재무, 둘째도 재무, 셋째도 재무예요. 무슨 거래량이 막 늘어난다고 여기 거래량이 이때 늘어났는데 이미 많이 올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한 1,730원 종목이 자, 뭐 거의 4,000원, 3,000원 되면 많이 올랐다.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얘는 결국 2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만큼 갈 수 있는 뭔가가 실적이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3%, 5% 매일 수익 나서 복리로 1년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수익 났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매일매일의 자, 플러스를 복리로 하기보다는 정말 확실한 종목 한 종목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 한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손절가 누가 정한대요? 여기를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전환선을 밑으로 5일 평균을 밑으로 10일 평균을 밑으로 20일 평균을 돌파하면 무슨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 또 22,300원 부근까지 가냐 안 가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채권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권 종목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점은 또 실적에 의해서 그 이후의 실적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채권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킨스 전자의 일봉을 한번 보면 이게 일봉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한 종목 그냥 1년 갖고 있으면서 10배, 1000% 상승하면 된 거지만 중간중간에 자, 성풀 종목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자, 채권을 보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자,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 딱 봐도 올해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물론 1,700원대 매수하기 힘들죠. 하지만 실적이 나와야 안다 그러면 누군들 다 실적 플러스가 하지만 적자 기업에서 뽑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 현재 회사채가 있어요. 정말 이 회사차가 제가 삐삐 마이너 정도 삐삐삐 뿔도 안 돼요.
BB 마이너 정도의 채권이에요. 자, 한동안 작년에 막 웅성웅성했을 땐 BB 뿔 채권도 손을 정크본 듯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어떤 건 살아나고 어떤 거는 망하고, 하지만 살아난 것 쪽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삼각채권이요. 손실 난 것과 수익 난 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살아남은 게 바로 회수가 된 게 삼각채권인데, 지금 현재 BBB 채권인데 발행한 채권이 추가 발행한, 자, 돈이 필요해서 근데 임상을 안 되는데 채권 하나도 발행을 못 해놨어요. 자, 무기명이던 무슨, 그리고 정말 이 회사가 임상을 하는데 이게 확실해요. 그럼 뭔 공모를, 자, 공모채권을 발행하겠습니까? 사모채권을 발행하지. 사모채권은 지인이에요. 증여냐, 예전에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인데, 자, 이렇게. 그래서 성풀이든 어떤 종목이든 손절가를 잡고 애매하게 들어갈 바에는, 자, 사지 마십시오. 손절가 안 잡고 주식을 어떻게 하냐고. 더 찾으세요. 손절가를 잡아야 될 정도다. 그럼 사지 말아야죠. 주식도. 자, ELW도 마찬가지인데 주식도 재무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렇다고 플러스 종목만 산다. 플러스 재무 구조가, 그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의 종목을 이제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추가 발행한 채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오킨스 전자가 그런 종목인데, 오킨스 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바로 힌트가 나와 있는 거죠. 오킨스 전자는 자, 16년도에 마이너스, 자, 17년도에 플러스예요. 얘는 그래도 흑자 종목입니다. 자, 흑자 좀 줄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한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19년도에 발행한 채권과 17년도에 발행한 채권, 16년도부터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자, 요때만 안 들어갔어요. 요때 안 들어갔는데, 자, 딱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다시 2019년도에 마이너스 74.1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야지 돼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이만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줄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전년 대비, 자, 9배 가까이 들어갔다라는 건 분명 이 부분에 채권 발행이 있는 거예요. 자, 정말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알아요. 회사.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누구도 자, 이걸 알 수가 없죠. 회사가 아는 게 바로 정말 확실할 경우에 회사가 압니다. 회사가 알아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모채권이라고 무조건 수익이 나냐? 아니요. 사모채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물론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모채권 미리 앞으로 자, 발행할 채권들도 알 수 있어도, 자, 그건 의미가 없고, 사모채권은 1년이에요. 근데 1년 뒤라고 무조건 자, 이 채권이 자,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각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채권의 약정을 보면 금액이, 무기명자 제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선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자, 요때가 힌트였고, 요때가 바로 채권 발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마이너스 기업이 흑자로 전환됐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무기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지 몰라요. 무담보, 담보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자 없습니다. 무이자 0%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증도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묶어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약회사나 연구 개발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분이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할 때는 연구소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통과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그 이유는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자, 투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무기명의 무담보에 1년 동안 자금을 집어넣고 이 자금이 묶여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지의 약정을. 그렇지만 잘못 본 회사채는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지 않을 바에는 주식은 그냥 매매를. 요거 샀다고 제가 우연히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잠깐 공원에 나갔더니 어떤 세 분이서, 성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하루 종일 매매해서 680원을 버셨어요. 100만 원을 사고 팔고. 근데 살짝 원래 잘 안 듣거든요. 그 산책을 하다 보면 근데 그 680원이 아이고 저 다 잃을 뻔했네 라는 생각을 그냥 샀다 팔았다 해서 680원은 680원 동안, 물론 680원이 우리가 680원을 누가 거둬주진 않았을 거예요. 뭐 전기세가 나가도 안 버느니 버느니만 못하 버는 게 훨씬 낫고, 부업을 10,000원을 벌어도 짜장면 2만 원 시켜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샀다 팔았다 하느니 그 종목의 회사채부터 몰라도 한번 쫙 훑어봤으면, 우리가 감으로 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재무 구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듯이 바로 이 종목의 오킨스 전자의 재무 구조입니다. 오킨스 전자 역시 금융비용 부담률이 2.90입니다. 전자예요.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2.90이라는 건 그렇게, 이 부채 정도는 단기 부채가 아니라고요. 여유 있게 갚아도 되는 부채.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채에 주당 매출액은 6,036원이요. 물론 지금 뭐 촌스럽게 주당 매출액을 따지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제약이 아니에요. 주당 매출액을 처음에 어느 정도는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처음에 오킨스전자가 1,700원대였다 그러면 오킨스전자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는 못 들어가죠. 근데 유보율이, 현금이 684가 들어있는데 부채가 111이에요. 적어도 이 회사가 부채 대비 싹 팔아서 부채를 갚을 수가 있고, 채권으로도 선순위예요. 선순위. 물론 이 부채를 망할 수는 없지만 부채를 갚아라. 뭔 일이 나도 이 채권부터 변제를 해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무이자에, 무담이자에, 무담보에, 무보증에, 무기명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러면 무언가가 있다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공시 내역을 꾸준히 보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전자 개발을 했는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2.90, 엄청나게 막 40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금융비용 부담률이 높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의 믿을 만한 우리가 금융비용은 봐야 됩니다. 얘네가 유동성이 큰, 그리고 단기 부채가 늘어났다. 똑같은 부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10억이 있어요. 근데 단기가 6억인 회사하고, 그리고 장기 부채가 4억인 회사가 있어요. 네, 부채가 5억인 회사가 있는데요. 단기가 1억에 장기가 4억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 회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요? 단기, 장기, 여기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을지 요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물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움직임이 중요하느냐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 이유는 5억, 10억 부채가 적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얼마나 금융비용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를 냈냐가 아니라 100억의 부채가, 물론 이 100억의 부채는 유보율보다 작아야죠.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싹 갚았을 때. 그럴 경우에 단기 부채, 장기 부채가 있었을 경우에, 장기 부채가 60억이고 단기 부채가 40억이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장기 부채가 더 많으면 좋은데, 근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2.90이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채를, 물론 부채가 현금 유보율보다 많아서는 안 되겠죠.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 경우에도 오를 경우가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합병이니 등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제약과 의료는 조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성공풀이 악단자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주시하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의 현금을 어떤 걸 봐야지 확실할지는 바로 요 방송을 하는 동안에만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자, 워낙 4,000개 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성공풀이가 종목이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 아니요. 첫째도 재무, 둘째도 재무예요. 물론 차트도 매물대를 보겠죠. 우리 시작하는 시점을. 그래서 좀 더 안전할 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재무 구조는 철저히 잡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공풀이라고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열려 있는데 평상시에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성공풀이 구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000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들어오시면 바로 자, 내일 정도에는 여러분이 자, 현금 흐름 주시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적어도 그 회사의 추가 채권 발행한 채권이 없어도 현금 흐름 중에 딱 하니 봐야 될 게 있어요. 즉 단기 테마에 움직였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지는 딱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질문하시면 자, 바로 야무지게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확실함이 있다면 투자가 나타난다. 그렇죠?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확실함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 세 번째,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절가를 잡아야 될 만큼 불확실한 종목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확실하고 철저하고 안전한 종목만 투자를 하십시오. 바로 자, 오늘 같은 시기에도 그렇고 종목들이 삼성전자 세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갔지만 상승 종목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실적을 이 성공풀이는 철저하게 실적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을 보는데 무슨 공시만 확인 그게 아니죠. 공시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회사채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은 회사채가 있어서 자,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살짝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목을 골랐다가는 상장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 ELW도 아닌데 주식을 하다가 깡통을 찼다. 이거는 그냥 전혀 재무 구조를 보지 않고 어떤 이슈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렇다면 성풀 종목은 철저하게 재무 구조를 파악하면서 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미증시가 야간 선물이 살짝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 구조를 첫째도 보시고 둘째도 보시고 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재무 구조 회사채 움직임들을 보면서 종목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익금은 회수하면서 안전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